모기라는 거 없어졌을 때 그 생태계 영향 같은 게 굉장히 또 클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 박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모기가 너무 괴로운 존재고 없애면 좋잖아요. 저는 딱 지금 말한 것처럼 후자 쪽에 이건 제가 없애지 말자, 없애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 있어요. 모기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툰드라 지역에 가면 왜 술록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위에 살잖아요. 걔네가 이제 여름에 더 밑으로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기떼를 걔네가 피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래요. 올라가면 모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모기떼 때문에 이렇게 피를 빨아서 힘들대는 거예요. 탈 수가 없대요? 네, 막 달라붙어서 툰드라로 올라가면서 땅을 다니면서 땅도 다주고 배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툰드라 지역에 식생이 자라는데 하는 역할이 있다. 따라서 모기가 없으면 툰드라 문제가 아니라 술록이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내려와 술록이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많이 먹으니까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서 모기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점도 있더라 하는 거 말씀을 드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하나 없애는 게 어차피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아, 뭔가 생태계라는 게 여러 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 종을 멸종시키는 게 과연 말씀하신 칠록이 정확히 그런 예 같은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그 생태계가 변할지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건 중요한 거다. 공공위생, 그러니까 도시나 우리 주거지에서 모기가 없게 원천적으로 애벌레 안 되게 장구벌레가 하고 그런 노력이지 생태계 전체적으로 다 박멸하실 가능하지도 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없애는 것도 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과학 기사 중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를 박멸하거나 아니면 모기장을 그렇게 많이 배급했대요. 그래서 말라리아의 감염자의 숫자가 줄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모기가 또 살 길을 찾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요새는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문대요. 목숨 걸고 이제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게 진화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빈대 얘기도 살충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그 공생 생명체랑 같이 사는 전략을 찾아내고 그런 것처럼 모기도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낮에 문대요. 사실은 이제 그 모기들은 과거 같으면 모기 사회에서 도라이 취급받던 애들일 텐데 걔네가 더 유리해진 거네요. 걔네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모기를 잡기가 좀 쉬웠다고 기억이 나요. 벽에 앉은 모기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때려 잡으면 됐다고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밤에 보면 모기가 벽에 안 앉는 것 같아요. 눈이 좀 침침.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앉는 것이 자기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벽에 가능하면 안 앉는 또 행동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가능성은 있는 게 걔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원래 모기들이 벽에 자주 앉고 오래 머무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을 거고 이런 아이들이 남았다면 그건 가능하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모기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모기를 잘 때려잡거든요. 모기 있으면 거의 못 자요. 잠을 진짜 잘 자는 사람인데 모기가 귀에서 한번 웽웽거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제가 못 참아요. 그래갖고 모기는 반드시 때려잡고 잤거든요. 그래서 늘 벽을 하얗게 합니다. 잘 보이게. 모기 잘 보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네들이 벽에 안 붙어 있고 앞에 있는 TV 어두운 화면에 TV 끄면 어둡잖아요. 까맣잖아요. 거기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네들이 설마 나의 이 모기 때려잡는 걸 피해서 여기로 온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한 적은 있습니다. TV에 붙은 애들도 다 잡긴 하는데 눈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제가 느꼈던 게 정확히 그거예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는 벽에 잘 앉아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커튼 같은 데 침대 밑에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얘네들도 좀 진화를 한 건가 한번 좀 밝혀보겠습니다. 그 짧은 세월에 가능할까요? 굉장히 빨라요. 이 시간이면 이 수십 년이면 모기 가능하죠. 그렇게 변하면. 모기도 벌써 한 제가 어릴 때랑 비교하면 50세대 이상 진화가 일어났어요. 자, 모기는 그렇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보통 바이러스는 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진짜 없애자.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인체 인간에만 국한하지를 말고 전체 지구로 보면은 사실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하는 생물은 아무도 없어요. 세균마저도 바이러스 감염이 되니까. 그럼 이제 바이러스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균이 되게 많아지겠죠.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미생물 세균만 놓게 되면은 지금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우리가 그러면 세균도 많아지고 보통 이 바이러스가 어떨 때 창궐하냐면 숙주가 많아지면은 감염할 게 많아지는 거니까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딱 미생물, 세균 되게 많아지겠다.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심플한 친구들이잖아요. 좀 복잡한 애들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변이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되게 심플한 애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변이를 막 코로나만 해도 벌써 몇십 개째 지금 변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이를 잘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가 있고 DNA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우리를 감히 병을 일으키는 건 대부분 다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는 더 변이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DNA는 그나마 복제할 때 오타가 나면 잘못되면은 그 실수를 수정할 기능이 있는데 RNA는 복제할 때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요. 오토남 바로 그냥 변이에요? 변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많이 생기고 만약에 변이가 심해서 바이러스 존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 가면 되는 건데 워낙 많이 나니까 그 중에 이제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변이가 많이 쏟아지는 거죠. 걔네들은 시시때때로 변이가 나오니까 방어가 안 돼요, 인간이.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그냥 지구상에 박멸하는 걸로. 근데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 이미 풍토병이 된 상태라서 박멸하기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멸균 우유라고 있죠. 편의점 팔잖아요. 멸균 우유. 아니 멸균 우유면 균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유통기한 한 15년씩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유통기한 왜 있냐 이거. 멸균 우유에. 멸균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모든 식품 보면은 다 유통기한이 있죠. 통조림도 그렇고. 멸균 우유는 이론상으로 보면 멸균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부패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멸균돼 그래요? 있으니까. 부패될 가능성은 없죠. 네. 다만 그거를 유효기간을 둔 이유는 식품이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멸균해서 진공이라 하더라도 맛의 변질이라든지 변화는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 두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언젠가 뉴스에도 뭐 6.25 전쟁 때 발견된 통조림을 지금 먹어도 되느냐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말 나왔었고 또 하나 유통기한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집에서 담그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은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3년 묵은지 뭐 10년 먹은 무슨 뭐 간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마트에 가서 보세요. 파는 간장과 김치는 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런 식품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나 그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밀봉된 상태의 멸균 우유라면 사실 부패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고. 적어도 완전 멸균돼서 딱 밀봉된 거라면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는 없다. 멸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멸균은 가장 많이 하는 게요. 우유 같은 경우는요. 열로 하는 거죠. 뜨겁게 달구면. 네. 저는 멸균 우유가 더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사실 먹어보면 맛이 좀 다르죠. 네. 예, 약간 좀 더 고소한 느낌이 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거. 진짜로 맛이 달라요? 좀 달라요. 생우유랑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네. 멸균 우유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생우유와 멸균 우유의 차이가 생우유에 들어있는 세균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네. 소위 말하는 신선도라는 거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생우유가 좋겠지 뭐. 신선도의 차이니까 멸균하는 과정과 살균하는 과정. 보통 우리가 생우 파는 거는 저온 살균, 파스처리제이션이나 다른 방법으로 한 거와 이 멸균을 하기 위해서 처리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테니까 단백질 자체가 변성됐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성분이 다를 수 있겠죠. 가열되고 과정에서. 예, 조금. 그래서 고소하구나. 우유가 익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살짝 익은 걸로, 네. 데친 걸로. 자, 그래서 멸균을 하게 되면 여튼 그런 부패는 아마 밀봉이 완전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변성은 좀 있을 수 있으나 맛의 변질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부패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